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먹는 것을 꾹디 따지는 그레이스의 따지는 TV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 밥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짠맛이라는 것을 내는 주된 요소가 바로 소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저염식 해야 돼요,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돼요, 그런 말씀들 많이 들으실 텐데,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소금 섭취를 줄여야 돼요 정도로 요약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금의 섭취만 줄이면 될까? 어떻게 소금의 섭취를 줄이면 될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정말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짜게 먹는다는 게 한 끼 밥상이 너무 짜다 그런 의미라기보단 전체적인 식문화에서 소금이나 소금을 기본으로 하는 양념류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많이 먹는 김치에도 소금으로 절이고 김치를 만드는, 국이나 찌개도 굉장히 좋아하시죠? 생선 같은 거 드실 때도 그냥 구워 드시는 것보다 소금 쳐서 자반으로 드시죠? 그런 모든 식습관들이 사실 나트륨을 굉장히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식습관에 해당합니다. 제가 방금 졸졸졸 읊어드린 메뉴들이 우리나라에서 나트륨 섭취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메뉴들이에요. 1번은 김치, 2번은 국찌개, 3번은 굉장히 의외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림이나 구이로 나오는 생선류의 섭취를 통해서도 나트륨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됩니다. 그 외로의 복병이 많이들 좋아하시는 빵이나 냉면, 이런 메뉴들을 통해서도 나트륨을 많이 먹게 돼요. 그러면 이런 메뉴들을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나트륨 섭취를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을까? 내가 먹는 나트륨이라는 거는 그러면 무조건 안 먹어야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나트륨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알려드릴게요. 여태까지 먹지 말라더니 왜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칼륨과 나트륨, 그 두 영양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나가면서 내 몸에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의 밸런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트륨이 충분하지 않으면 혈압이 떨어진다, 심박출량이 낮아진다, 이런 류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제가 짝꿍 영양소가 칼륨이라고 말씀드렸죠. 칼륨을 많이 먹으면서 내 몸 안에 들어왔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짠 것을 많이 드시는 분이나 육류를 많이 드시는 분은 육류에 나트륨이 많거든요. 칼륨이 많이 든 채소나 과일을 많이 같이 드셔주시는 것이 이런 소금이나 육류를 통해서 먹은 나트륨을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해 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트륨을 꼭 먹어야 된다는데 나는 지금 나트륨을 많이 먹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트륨은 굉장히 소량만 몸에서 필요해요. 소금으로 따지면 1.3g 정도? 우리가 이 커피 믹스 이렇게 젓는 차 숟가락으로 소금을 편안하게 이렇게 딱 떴을 때 올라오는 양이 5g 정도예요. 그러면 1.3g 정도에 해당하는 소금은 거기서 깎고 좀 버리고 정말 이만큼 남는 그 정도의 양이 소금 1.3g. 분명 내가 먹는 양은 그거보다 훨씬 많을 텐데, 훨씬 얼마나 많을까요? 한국인은 대체 얼마나 많은 나트륨을 먹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 예습해야 되는 거는, 소금 1g은 나트륨 1g일까? 소금의 전체의 양은 나트륨으로 전체 환산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답은 아니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소금 5g은 나트륨 2g이에요. 즉 소금 2.5g은 나트륨 1g에 해당해요. 그래서 나트륨의 양을 가지고 어떤 TV 프로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예를 들면 막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나트륨을 우리가 소금으로 식생활에 어느 만큼 적용해서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려면 그 나트륨 양에 곱하기 2.5를 하시면 소금의 양으로 환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서
한국인이 얼마나 많은 소금을 먹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다시 풀어보자면 얼마나 많은 나트륨을 먹고 있을까 하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2.5배 정도의 차이만 있다라고 숫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10년 전쯤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5,000mg쯤 먹었어요. 무지하게 많이 먹었다 싶은 생각이 드세요? 잘 감이 안 오시죠? 5,000mg이라는 나트륨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기준선인 2,000mg을 무려 2.5배 정도 초과한 나트륨 섭취량이에요. 모두가 깜짝 놀랐죠? 정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떤 식약처의 정책적인 것들, 개인이 가정에서 한 노력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또 우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트륨을 많이 먹는 것이 몸에 해롭다라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도 했었고요. 식품 제조 회사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하루에 먹는 나트륨 섭취량이 점점 떨어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도달했냐면 우리가 한 3,600에서 3,800 정도, 그 정도의 나트륨을 하루에 섭취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잘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2,000mg보다는 1.8배 정도에 해당하는 높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트륨을 더 적게 먹을 수 있는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소금으로 간을 하시는 습관을 가진 엄마와 같이 사는 아이랑 된장이나 간장, 고추장 같은 소금이 아닌 다른 한식장을 이용해서 간을 하는 그런 요리법을 가진 엄마와 사는 아이, 두 아이 중에 상대적으로 적은 나트륨을 섭취하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피디님 막 맞추시는 거예요 지금? 1번 땡! 소금을 가지고 바로 간을 하시는 것보다요,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같은 것을 가지고 간을 하시는 게 실제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돼요.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간을 하시면 적은 양의 나트륨과 약간의 다른 요소의 맛, 예를 들면 된장의 감칠맛, 고추장의 약간의 달콤한 맛, 이런 나트륨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소금만 가지고 간을 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좋아,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좀 더 나에게 고단수의 방법을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은 뭘 권해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찌개를 끓였어요. 그러면 이제 가스불에 보글보글 걔가 끓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간이 맞나 먹어보자, 한 숟가락 이렇게 탁 드셔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의 미각이 짠맛에 명확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온도에서 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조리를 하실 때 조리가 끝나기 직전에 불에 아직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맛을 보시고 싱거워 하고 소금을 더 넣으시면 그 음식을 실제 드실 때에 식탁에 가져오면 마지막 불에서 끓일 때보다는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식탁 위에서는요, 상대적으로 대부분 짜다고 느끼세요. 고단수의 방법은 불에서 음식을 내리기 전에 맛을 보고 간을 하지 마시고, 추가 간이 필요하시면 식탁에서 드시기 직전에 드셔보시고 간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식탁에서 드시기 전에 드셔보시면 의외로 추가로 간을 안 해도 충분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엑스트라 나트륨 섭취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초고수 레벨을 알려달라 하신다면 저희가 이 방법은 주로 정말 고혈압으로 인한 식사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 만성 신부전으로 나트륨이나 칼륨 섭취 같은 특정한 영양소를 늘 신경 쓰면서 식사하셔야 되는 분들께 권해드리는 방법인데요. 조리를 하실 때에는 간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간을 전혀 안 하신다는 거는 나트륨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양념을 안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소금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간장, 된장, 고추장, 예를 들어 초고추장, 쌈장 이런 류의 것들을
조리를 하시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밍밍한 요리가 완성되어서 내 식탁에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 요리를 그냥 먹으면 너무 맛이 없으니까 아무리 초고수라고 해도 한계가 있죠. 그러면 식탁 위에다가 그 메뉴를 찍어 먹을 만한 가벼운 디핑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디핑이 뭐 우리가 막 오징어 다리도 찍어 드시고 하는 그런 위에 막 끈적끈적 마요네즈 이런 거 말고요. 간장과 뭐 약간의 레몬즙과 식초와 고춧가루 약간과 뭐 청양고추 다진 거 뭐 등등등 굉장히 음식의 풍미를 살리면서도 나트륨을 적게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양념 소스들을 응용하실 수 있는데 조리하실 때 간을 안 하시고 식탁에 그걸 찍어 먹을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하셔서 무염식으로 조리가 된 음식을 식탁에서 찍어 드시는 것. 그게 정말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초고수 레벨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것에 익숙해지면요. 의외로요. 식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과 향을 진짜 잘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환자분들도 오히려 더 즐거운 식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저희가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초급 레벨부터 중급, 고급, 초고수 레벨까지 쭉 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권해드리고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특히 초고수 레벨을 바로 적용하셔도 돼요. 애들은 의외로 입맛에 금방금방 적응하고 바뀐 음식에도 즐겁게 반응하는 것들이 성인보다 오히려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애 평소에 과자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 뭐 라면 같은 거 좋아해. 평소에 그런 거 먹는 거는 뭐 라면 스프 빼고 라면 끓여주고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묘연한데 식탁에서 밥상 차려줄 때에는 초고수 레벨 바로 적용하셔도 애들이 즐겁게 또 식사에 동참하면서 또 식재료 맛도 같이 얘기해보고 그런 시간도 의외로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방금 초고수 레벨 말씀드리면서 이 환자분들한테 이런 방법을 권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혈압, 만성 신부전, 투석하시는 뭐 그런 케이스들 이런 것들이 정말 나트륨 섭취 과다와 연관이 있을까? 뭐 100% 그것만 가지고 이런 질병이 발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들이 몇몇의 질병의 발병률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발병률과 평상시 나트륨 섭취량도 연관이 있고요. 신장 질환이랑도 연관이 있고요. 골다공증의 발병과도 나트륨 섭취는 연관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발병하는 암 중에 하나인 위암 발병률도 나트륨 섭취량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짠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위암에 노출되기가 쉽고 그러한 류의 양상들을 국내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한 끼의 내 입맛의 즐거움을 위해서 짠짠을 추구하시는 것보다는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 모두의 굉장히 공통된 소망이라면 오늘 하루도 조금씩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는 거 저 정말 권장드릴게요. 나트륨에 대한 완전 총정리 버전이었어요. 나트륨 안 먹고 살 수는 없다. 지금 우리가 먹는 모든 가공식품에 왕창 들어있다. 고로 현대인들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게 사실은 원칙인데 모든 걸 다 즐길 수는 없고요. 나트륨을 내가 많이 먹는 요소들을 잘 파악해보고 다른 식습관을 통해서 그 나트륨을 상대적으로 줄여보고자 노력하는 것들 내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지름길이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까지 진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는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그레이스의 따지는 TV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우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초고수 레벨까지 설명해 놓고 저는 하루에 막 4,500mg 먹고 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나트륨 섭취량을 제가 명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지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식습관을 보자면 저는 드레싱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근데 드레싱류에 굉장히 나트륨이 보통 많거든요. 그래서 뭐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뭔가를 찍어 먹어야 될 때 저는 생채소를 좀 즐기는 편이라 드레싱을 일단 먹지 않는 식습관이 있고 이건 패스죠. 그리고 요즘 제가 밀가루를 거의 안 먹어요. 고로 제가 지금 과자랑 라면을 안 먹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패스죠.
근데 여기서 저의 끊지 못하는 하나의 맹점은 저는 찌개 같은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찌개를 먹을 때 환자분들한테는 제가 국물은 드시지 마시고요. 건더기만 젓가락으로 이렇게 건져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지만 찌개는 국물 맛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찌개를 끊지 못하는 저의 식습관으로 인해서 나트륨 섭취에 점수를 매기자면 100점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제가 감히 한 70점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